퍼플 아이폰 12, 에어태그, 애플 TV, 새로운 아이맥, 그리고 새로운 아이패드 프로, 아이폰 12, 에어태그, 애플 TV, 아이맥, 아이패드 프로. 자, 오늘 영상 요약입니다. 애플 이벤트에서 총 5가지 제품이 나왔는데 자다가 놀라서 헐레벌떡 깨가지고요. 간략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새로운 색상의 아이폰 12인데요. 퍼플 색상이고요. 굉장히 많은 여성분들이 기다렸던 그런 색상인 것 같아요. 자, 애플에서는 거의 전례가 없을 정도로 신제품이 출시한 이후에 한 6, 7개월이 지난 시점에 새로운 색상을 내는 건데, 어쨌든 아이폰 12와 아이폰 12 미니에만 퍼플 색상의 아이폰이 출시되고요. 이는 4월 30일에 출시할 예정인데 우리나라엔 언제 출시할진 아직 몰라요. 하지만 비슷한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에어태그인데요. 이거는 이제 물건을 쉽게 찾도록 도와주는 아주 작지만 강력한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삼성에선 갤럭시 스마트 태그 플러스가 이 애플의 에어태그와 비슷한 제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디자인이 조약돌같이 굉장히 좀 예쁘고, 이 뒤쪽에는 각인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액세서리도 있고요. 에르메스와 협업한 액세서리도 있어요. 자, 나의 찾기 앱에서 에어태그를 찾을 수 있고요. 아이폰 12 시리즈에는 U1 칩이 탑재되어서 에어태그가 가까워지면 정밀 탐색 기능이 활성화되고요. 이는 정확한 거리와 정확한 위치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가격은 하나당 $29고요. 4개를 한꺼번에 샀을 때는 $99에 판매를 한다고 해요. 자, 이거는 금요일부터 주문이 가능하고 4월 30일에 출시한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애플 TV인데요. 애플 TV도 많이 바뀌었지만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으므로 이건 패스! 빠르게 이어서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도 있죠. M1 칩이 탑재된 아이맥입니다. 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이 너무 예뻐졌어요. 자, 이렇게 많은 색상을 제공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이거는 앞뒤가 다른 투톤 색상이고요. 전작에 가장 심각했던 문제인 베젤을 획기적으로 줄여서 앞에서도 옆에서도 뒤에서도 아주 예쁜 디자인을 구현했습니다. 이거는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진짜로 장식품으로도 갖고 싶을 그런 지경이에요. 자, 전면에는 한 장의 통유리가 붙어있고요. 조금 더 화사한 색상이라면 후면은 조금 더 짙은 색상. 아무래도 이 아이맥 같은 경우에는 후면 디자인이 좀 예쁜데 이제 후면 디자인이 더 예뻐져서 더 자주 보일 것 같습니다. 자, 측면은 M1 칩 덕분에 굉장히 얇아졌는데 방열판도 아주 작아졌고요. 로직 보드 크기와 분산된 CPU, GPU, 램 등을 하나로 통합한 M1 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고요. 저온 저소음이에요. 일반적인 환경에서 10dB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소음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존 제품보다 50% 작아졌고요. 두께가 겨우 11.5mm입니다. 자, 디스플레이가 24인치로 늘어났는데 베젤이 줄었기 때문에 21.5인치 아이맥 크기에 24인치를 넣었습니다. 추가로 4.5K 디스플레이고요. 당연히 P3를 지원하고 밝기 같은 경우에는 500니트, 추가로 트루톤 기능이 들어왔어요. 전면 카메라는 1080p고요. 센서가 커져서 어두운 환경에서도 잘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수준의 3개의 마이크가 탑재됐는데 이는 대화 잡음을 줄이는 빔포밍 기술과 조합돼서 온전히 앞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에만 포커싱이 된다고 해요. 자, 그리고 스피커도 굉장히 업그레이드 됐는데 스피커가 왼쪽에 3개, 오른쪽에 3개, 총 6개가 들어갔으며 공간 음향과 돌비 애티모스를 지원하고요. 그래서 스피커 퀄리티와 크기가 엄청 좋아졌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전작과 비교해서 M1 칩 덕분에 CPU가 무려 85%나 더 빨라졌고요. 이것 때문에 영상 인코딩은 물론이고 그냥 클릭하는 순간 앱들이 켜진다고 보시면 돼요. 인터넷 같은 경우는 수백 개의 탭을 열어도 그냥 클릭하는 순간 반응한다고 합니다. 자, 추가로 GPU 같은 경우에도 전작 대비 2배나 빨라졌고요. 별도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는 그 아이맥보다도 50%나 빨라졌어요. 이는 최대 5개의 4K 영상을 동시에 편집할 수도 있고요. 하나의 8K 영상을 편집해도 프레임 드랍이 없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뒤에는 총 4개의 C포트가 있는데 2개는 썬더볼트고요. 이 썬더볼트에서 무려 6K 디스플레이를 지원합니다. 자, 파워 커넥터도 자석식으로 바뀌었는데 이 전원 어댑터에 이더넷 포트가 생겨서 케이블 정리가 굉장히 깔끔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우스와 트랙패드 그리고 매직 키보드도 바뀌었는데 색을 전부 깔맞춤했고요. 가장 특별한 점은 터치 아이디가 들어갔다는 점이에요. 이는 가장 싼 모델에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중간 모델부터 들어갔는데 어쨌든 이제 비밀번호 치는 거나 전원을 켜는 것, 잠금을 푸는 것 이런 게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추가로 매직 마우스와 매직 트랙패드 색을 전부 맞췄고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저렴한 모델이 하나로 169만원, 그리고 194만원, 221만원짜리가 있어요. 이건 이제 램 용량이나 저장 장치 용량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는 4월 30일 날부터 주문이 가능하고요. 5월 하반기에 출시할 예정인데 한국에서도 똑같이 출시할 거라고는 장담할 수는 없어요. 아마 제 생각엔 조금 더 늦춰질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오늘의 공동 주인공 M1 칩이 탑재된 아이패드 프로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건 M1
M1 칩 기반의 A14X 같은 칩셋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냥 M1 칩을 때려 박았어요. 자, M1 칩에 들어간 8개의 CPU 때문에 전작 대비 무려 50%의 성능 향상이 생겼고요. 안 그래도 미친 듯이 빨랐는데 이거는 그냥 뭐 업계 밸런스 붕괴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1세대 아이패드와 비교하면 더 체감이 많이 나는데 무려 75배나 빨라진 수준이고요. GPU 같은 경우에도 M1 칩에 들어간 8개의 GPU 때문에 전작 대비 그래픽 성능이 무려 40%나 빨라졌고요. 그래픽을 1세대와 비교하자면 놀라지 마세요. 무려 1500배나 높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콘솔급 그래픽의 반응 속도도 엄청 빠르고요. 심지어 콘솔용 컨트롤러도 지원이 돼서 게임을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이 환호성을 지를 것 같습니다. 자, 심지어 저장 장치도 2배나 처리 속도가 빨라졌는데 저장 공간은 최대 2TB, 그리고 램은 최대 16GB의 아이패드 프로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젠 USB-C 포트에서 썬더볼트를 지원한다고 해요. 이는 한마디로 USB4를 지원하는 거고요. 최고로 빠르고 최고로 유용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유선 대역폭이 무려 4배 증가한 40GBps입니다. 자,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에도 mmWave를 지원하는 5를 지원하고요. 다운로드 속도는 환경에 따라서 최대 4GBps를 지원합니다. 자, 그리고 카메라와 라이다 센서의 조합으로 캠트랙 AR 모션 트래킹을 지원하는데 그린 스크린만 있으면 실시간으로 시각화가 가능하고요. 조명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도 라이다 센서로 초점 잡는 게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자, 전면에는 1200만 화소의 122도를 지원하는 초광각 카메라가 탑재됐는데 이는 넓은 화각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움직여도 화면의 중앙으로 오게끔 하는 신박한 기능인 센터 스테이지라는 게 생겼어요. 마치 카메라맨이 따라다니는 것처럼 다양한 효과가 지원되는데 영상 통화할 때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애플 디스플레이 기술의 끝판왕, 집약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프로 디스플레이 XDR 모니터. 자, 이 모니터의 디스플레이를 아이패드 프로의 12.9인치 모델에 때려 박았습니다. 자, 이는 리퀴드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라고 하는데 무려 1000니트고요. 최대 밝기는 1600니트까지 올라갑니다. 명암비는 100만 대 1이고요. 자,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기존보다 무려 120배나 작아진 미니 LED를 탑재했기 때문인데 이게 100개, 1000개가 아니라 1만 개나 탑재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기대되는 게 앞으로 나올 아이폰 13에도 이게 탑재될 것이라고 강력히 추측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아이패드 프로 같은 경우에 두께는 6.4mm, 무게는 1.5파운드, 그러니까 680g이죠. 자, 11인치 같은 경우에 한국 돈으로 99만 9천원이고요. 12.9인치는 137만 9천원부터 시작입니다. 이것도 뭐 옵션이 다양하기 때문에 가격은 뭐 최대 200만원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색상은 스페이스 그레이와 실버고요. 4월 30일 날 주문이 가능하며 5월 하반기에 출시한다고 하는데 얘도 아이맥이랑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는 조금 더 늦게 출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쓰고 싶으신 분들은 직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애플의 신제품 이벤트 발표 행사에서 공개한 5개의 품목을 한번 다뤄봤고요. 저한테 어떤 게 제일 갖고 싶냐라고 여쭤보신다면 다른 거 다 자체해도요, 디자인 때문에 아이맥이 갖고 싶습니다. 색 조합은 어떻게 할지 좀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최대한 빠르게 리뷰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유익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기 아래 잘 보이시죠? 의도하시면 바로 구독되니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이요! 지금까지 IT 크리에이터 MR였습니다. 감사합니다.